죽음의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도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의 집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가족과도 떨어지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그때도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미래마저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굶주림과 추위, 폭력과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해 오던 원고마저 빼앗겼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그곳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겨도 마지막까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신의 태도로 선택할 자유입니다. 이것이 빅터 프랭클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1. 모든 것을 빼앗긴 인간.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과 삶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치에 의해 가족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잔인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빼앗깁니다. 옷을 빼앗기고 소지품을 빼앗기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립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흩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프랭클 역시 자신의 연구 원고를 잃어버립니다. 그 원고는 그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삶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 인간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프랭클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자유입니다. 2.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왜 다르게 행동했을까?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아주 중요한 인간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똑같은 끔찍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빵을 빼앗았습니다.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도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선택의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힘든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소의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굶주림도 실제였고 폭력도 실제였고 죽음도 실제였습니다. 프랭클은 고통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까지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인간을 살아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사람을 버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랭클이 발견한 중요한 답 중 하나는 의미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버틸 힘을 찾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랭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인생은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지? 라는 질문 대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 삶은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바꿔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인간은 버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4. 프랭클을 버티게 한 것. 프랭클에게도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서 자신이 연구하던 내용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이곳에서 나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미래의 모습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끔찍해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견디기도 합니다. 5. 사랑은 인간을 살게 한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프랭클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옆에 있지 않아도 그에 대한 사랑이 프랭클에게 힘을 줍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곁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영혼은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랭클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경험 중 하나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강력한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6.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고통도 좋은 것인가? 프랭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 자체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일부러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고통은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 선택권을 줍니다. 7. 삶의 의미는 하나가 아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삶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삶의 의미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 자체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은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는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8. 행복을 직접 쫓지 마라. 프랭클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직접적으로 추구합니다. 행복해져야 해. 성공해야 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만 쫓을수록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랭클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직접 붙잡으려고 할 때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사랑할 사람을 찾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찾고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은 결과처럼 따라올 수 있습니다. 9.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 혹시 지금 당신도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나이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은 직장을 찾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프랭클의 질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0.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이미 일어난 과거, 경제 상황, 세상의 평가, 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과 별개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것인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똑같이 상처를 돌려줄 것인지,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친절을 선택할 것인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오늘 하루만 더 살아낼 것인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 11. 프랭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힘든 것은 모두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삶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돈이 충분해질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삶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삶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았던 실패도 찾아오고 상실도 찾아오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 모든 것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인생의 의미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것.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상황이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의미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인간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자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유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자유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일지도 모릅니다.